처음 한국에 갔을 때는 믿기지 않았어요. 스마트폰으로 기차를 타고 은행 업무를 보고 쇼핑까지 모든 게 순식간에 해결되더군요. 하지만 일본에 돌아오면 여전히 지하철표를 사기 위해 줄을 서고 현금을 꺼내 계산해야 하죠. 현금 결제에 걸리는 시간 때문에 일본의 맛집에서는 한국보다 2배 더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일본의 중년층은 여전히 현금 결제와 아날로그 방식에 익숙해 있어요. 그리고 일본은 아직도 주민등록증조차 없고 금융 실명제와 부동산 실명제도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IMF 위기를 계기로 빠르게 디지털 혁명을 이루어냈어요. 현재 한국과 일본의 디지털화 격차는 솔직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일본이 이토록 아날로그에 묶여 있는 이유는 단지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적 경제적 이유가 깊이 얽혀 있다는 사실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에서 수출입 관련 업계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사토 미에코라고 합니다. 제 사업은 한국과 일본 제품을 가져와서 자국에 유통하는 일을 합니다. 직업상 최근 몇 년 동안 한국과 일본을 자주 오가며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한국의 디지털화된 사회와 일본의 아날로그적인 부분을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되었어요. 제가 한국에 자주 오게 된 이유는 한국과의 사업 파트너십 때문이었어요. 예전에는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한국의 시스템이 일본과 크게 다르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처음 한국에 오면서 놀라운 경험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차이가 느껴졌죠.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함께 온 한국 사업 파트너가 스마트폰으로 미리 서류를 제출하고 QR코드를 스캔하더니 순식간에 입국 절차가 끝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일본에 돌아갈 때마다 종이 서류를 작성하고 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입국 절차를 떠올리며 한국의 디지털화된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교통을 이용할 때도 큰 차이를 느꼈어요. 사업 파트너와 함께 택시를 타게 되었는데 파트너가 카카오 택시 앱으로 택시를 불러 스마트폰 하나로 결제까지 바로 처리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일본에서는 직접 전화를 걸어서 택시를 부르거나 거리에서 손을 들고 택시를 부르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리고 택시에서 내릴 때마다 현금을 꺼내 결제하고 잔돈을 주고받는 일이 익숙한 일본에서 이 모든 과정이 한 번에 자동으로 끝나는 한국의 시스템에 충격을 받았죠. 저는 한국에서 통장이나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직접 결제할 수는 없었지만 파트너가 이 모든 과정을 어떻게 손쉽게 처리하는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한국의 디지털화가 얼마나 앞서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대부분 현금 결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지갑에 지폐와 동전이 필수적이었죠. 게다가 동전과 지폐 때문에 불룩해진 지갑은 제 일상 속에서 항상 불편함이었습니다.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도 마찬가지였어요. 지하철을 탈 때 파트너는 스마트폰에 탑재된 교통카드를 사용해 지하철 개찰구를 손쉽게 통과했고 환승할 때도 추가 요금 없이 한 번의 결제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어요. 일본에서는 여전히 표를 사서 지하철을 타야 하고 환승할 때도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시스템이죠. 출퇴근 시간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지하철 표를 구매하는 데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곤 합니다. 특히 바쁜 출퇴근 시간에 현금 결제는 어쩔 수 없이 불필요한 시간을 더 허비할 수밖에 없었어요. 쇼핑 경험도 놀라웠어요. 한국의 대형 쇼핑몰에 갔을 때 파트너는 무인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직접 기계에 바코드를 찍고 스마트폰으로 결제했어요.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모든 과정이 직원 도움 없이 간단히 끝내는 점에 매우 인상 깊었어요. 일본의 쇼핑몰에서는 여전히 직원이 직접 결제 처리를 하고 사람이 몰리는 시간에는 줄을 서야 하는 상황을 보면 디지털화에서 한국보다 많이 뒤처져 있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또한 한국에서 편의점 앱을 사용하는 것도 매우 흥미로웠어요. 파트너는 미리 앱에서 할인 쿠폰을 받아 QR코드를 스캔하며 결제하더군요. 일본에서는 아직도 대부분의 편의점에서 종이 쿠폰을 들고 가야 하는데 한국은 디지털 쿠폰 시스템 덕분에 훨씬 간편했어요. 우체국에서도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미리 온라인으로 서류나 물품을 접수한 후 우체국에서 QR코드만 스캔하면 모든 절차가 간단히 끝났습니다. 반면 일본의 우체국에서는 여전히 서류를 작성하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업무를 처리하는 데 많은 불편함을 느끼곤 합니다. 한국 디지털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면서 일본에서 비슷한 서비스를 받을 때 얼마나 느리고 답답한지 여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특히 편리했던 것은 공공장소에서 제공되는 무료 와이파이였어요. 파트너와 함께 이동하면서 어디서든 무료로 와이파이에 연결할 수 있었어요. 지하철, 버스, 카페, 심지어 길을 걷다가도 인터넷이 끊기지 않았어요. 반면 일본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와이파이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데이터 사용은 무조건 필수적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는 인터넷에 접속하는데 비용이 비쌉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와이파이를 연결할 수 있는 곳에서조차도 불안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편리함의 차이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제 사업에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한국에서는 언제 어디서든 빠르게 일 처리가 가능했지만 일본에서는 데이터가 끊길 때마다 일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국과 일본을 자주 오가며 경험한 디지털 차이들은 저에게 많은 생각을 남겼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하는지, 일본은 왜 이런 부분에서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했죠. 일본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는 순간도 많지만 이렇게 실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순간마다 일본이 디지털 혁신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게 느껴지고 빨리 한국처럼 나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항상 들었어요. 그리고 한국을 오가며 사업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어느 날 출장 중에 파트너가 갑작스레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가야 했던 날이 있었죠. 저는 병원 예약과 접수 과정이 복잡할 거라 생각했는데 파트너는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앱을 통해 병원 예약부터 건강보험 확인까지 순식간에 처리했어요. 모든 것이 디지털화된 한국 의료 시스템이 너무나도 효율적이라는 사실에 그저 놀라울 따름이었죠. 일본에서는 여전히 종이 서류를 사용해 예약하거나 진료 내역을 확인하는 일이 많습니다. 일본의 병원 시스템은 아날로그적 요소가 너무 강하고 그로 인해 의료 서비스가 지연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리고 물건 대금 지급 때문에 몇 가지 결제를 처리해야 할 일이 생겼어요. 파트너와 함께 은행에 방문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일본의 은행에서는 대기 시간이 길고 여러 서류를 작성해야 되며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을 신청하는 데에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스마트폰 앱 하나로 송금부터 계좌 개설 심지어 대출 신청까지 즉시 처리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파트너는 한국에서는 은행에 직접 가지 않아도 대부분의 업무가 앱으로 처리돼요 라고 말했어요. 일본에서는 은행 업무를 보려면 필수적으로 서류를 작성하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게 일상인데 한국의 금융 시스템은 너무나 빠르고 간편해서 충격적이었죠. 얼마 전 일본의 미츠비시 은행에서도 디지털화를 시도했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시스템을 가동하다가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일본의 상황이 많이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시스템 장애와 오류로 고객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많았고 직원들조차 그 새로운 시스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혼란을 겪었다고 하더군요. 일본은 금융 시스템을 디지털화하는데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때문에 디지털 전환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일본에서 은행 업무를 보려면 여전히 서류를 작성하고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져서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더구나 한국의 금융 시스템을 직접 봤기 때문에 일본이 왜 이렇게 뒤처져 있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외에도 한국의 부동산 거래 시스템은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서류를 처리하고 필요한 서명을 전자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을 때 놀라움을 넘어 경외심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부동산 실명제가 완벽히 자리 잡아 모든 거래가 투명하고 빠르게 진행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일본에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많은 서류 작업과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무엇보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번거로워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한국에서는 부동산 거래조차 이렇게 간단하고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과의 차이가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을 방문할 때마다 모든 업무가 온라인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점에 감탄했어요. 한 번은 파트너가 급하게 서류가 필요하다고 해서 스마트폰으로 서류를 신청하고 근처 프린터에서 바로 출력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런 디지털 시스템이 일본에도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곤 했어요. 일본에서는 아직도 대부분의 공공 업무가 직접 관공서를 방문하고 서류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매번 줄을 서고 기다리며 느껴왔던 불편함들이 한국에서는 말 그대로 한 번의 클릭으로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일본의 느린 변화와 너무 비교가 되었고 한국이 부러웠어요. 이처럼 한국의 금융, 부동산, 공공 서비스 그리고 의료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다는 사실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일본의 아날로그적인 현실과 대조되면서 일본이 디지털화의 흐름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의 이런 발전 속도를 보며 일본도 준비와 계획을 갖춰 하루빨리 디지털 사회로 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한국에서 중요한 미팅을 마치고 사업 파트너와 함께 지하철을 이용하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한국에서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해 본 적이 없어서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많았어요. 지하철을 타려면 당연히 표를 사야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파트너는 그런 저를 보며 웃으며 스마트폰으로 교통카드 앱을 열더니 스마트폰을 개찰구에 대자 순식간에 통과하더군요. 이게 다예요?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표를 직접 구매해서 개찰구에 넣고 통과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리면 자연스럽게 줄을 서게 되고 시간이 걸리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왔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스마트폰에 교통카드를 등록해두면 그냥 스마트폰을 갖다 대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매우 충격적이었어요. 현금이나 동전표가 필요 없는 이 간편함이 한국 대중교통의 매력이자 강점이었어요. 게다가 한국의 대중교통은 환승 시스템도 매우 효율적이었어요. 파트너가 설명해주길 한 번 결제만 하면 지하철과 버스 간의 환승이 무료라고 했어요. 일본에서는 지하철에서 버스로 환승할 때마다 다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한 번의 결제로 여러 교통수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또 한 가지 놀라운 점은 지하철 안에서도 와이파이가 원활하게 연결된다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그동안 이동 중에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특히 일본에서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인터넷 연결이 자주 끊기거나 아예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파트너는 지하철 안에서도 스마트폰으로 업무 메일을 확인하고 답장을 보내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지하철과 버스에도 와이파이가 잘 연결되고 인터넷 사용이 자유롭다는 설명을 듣고는 다시 한번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가 얼마나 앞서 있는지 깨달았어요. 사실 저는 일본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동전을 넣고 지하철표를 사고 환승할 때마다 다시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불편함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왔어요. 하지만 한국의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교통 시스템을 경험하고 나니 일본도 이런 편리한 시스템을 빨리 도입했으면 하는 간절한 생각이 들더군요. 교통카드 앱으로 결제하고 환승할 때도 추가 요금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한국의 시스템은 일본과 비교해 너무나도 편하고 효율적이었죠. 일본이 조금 더 디지털화된 사회로 변해 이런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는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준 경험이었어요. 한국에서 체험한 빠르고 편리한 디지털 시스템은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어요. 스마트폰 하나로 지하철을 타고 은행 업무를 처리하며 병원 예약까지 할 수 있는 한국의 모습은 그 자체로 미래를 살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반면 일본에서는 여전히 아날로그적인 시스템에 의존하는 일이 많아요. 그리고 그 이유가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복잡한 정치와 기업 간의 이익관계에 얽혀 있다는 점이 저를 더욱 답답하게 합니다. 한국이 이처럼 빠르게 디지털화를 이루어낸 배경에는
정부와 기업이 한 방향으로 협력하며 체계적으로 준비해온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융 시스템에서 금융실명제를 도입하면서 모든 금융 거래가 투명하게 관리되고 디지털 시스템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었던 점이 큰 차이를 만들어냈죠. 한국에서는 부동산 거래가 실명제로 투명하게 관리되고 그 덕분에 부동산 관련 업무도 스마트폰 하나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인상 깊었어요. 주민등록번호 시스템이 기반이 되어 모든 공공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정말 부러웠어요. 하지만 일본에서는 주민등록증조차 없고 금융거래 역시 실명제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일본의 금융 시스템은 여전히 투명성이 부족하고 디지털 전환도 더딜 수밖에 없죠. 일본의 대형 은행이 디지털화를 시도했지만 그 과정에서 준비 부족으로 인해 시스템 오류와 고객 불편이 발생했던 일들을 보면 일본이 얼마나 체계적인 계획과 준비 없이 변화를 시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은 1741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각기 다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서로 호환되지 않는 시스템들이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각각의 자치단체가 독립적으로 움직이다 보니 공공 서비스나 행정 처리가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어요. 한국에서처럼 중앙정부가 모든 시스템을 통합하고 일관성 있게 관리하지 않는 한 일본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겁니다. 특히 정치와 기업 간에 얽힌 이익관계 때문에 변화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일본의 기업들은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생각하며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런 복잡한 이해관계가 디지털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죠. 한국에서 경험한 디지털화의 편리함은 일본에서도 가능하다고 믿고 싶지만 현재의 정치와 기업 구조에서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변화가 필요한 순간에도 기존의 구조를 유지하려는 일본의 정치와 기업들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일본이 디지털 후진국으로 남지 않기 위해서는 이 복잡한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실질적인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디지털 문화는 저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사업을 위해 오갔지만 지금은 한국의 디지털화된 생활을 통해 일본이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확실하게 알게 되었죠.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기술이 얼마나 사람들의 삶을 편리하게 바꿀 수 있는지 체감했어요.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을 처리하는 한국의 중장년층을 보면서 일본의 상황과 자연스럽게 비교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의 60, 70대 장년층이 지하철을 타고 스마트폰으로 교통비를 결제하며 카카오톡 같은 앱으로 일상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은 정말 놀라웠어요. 심지어 은행 업무도 스마트폰 앱으로 해결하며 온라인 쇼핑 결제까지 척척 해내는 모습은 디지털에 적응하지 못한 일본의 장년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죠. 일본의 장년층은 여전히 현금을 주로 사용하고 스마트폰 사용에 서툴러 생활 속에서 디지털의 편리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일본이 디지털화를 더 늦추면 미래 세대뿐 아니라 현재의 젊은 층마저도 큰 불편을 겪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장년층들도 매우 친숙하게 사용했어요. 교통카드가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고 앱 하나로 버스와 지하철 환승을 자유롭게 처리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일본의 아날로그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은 너무나도 구식으로 느껴졌어요. 일본에서는 아직도 지하철표를 사고 환승할 때마다 요금을 따로 지불해야 하는 복잡함이 일상입니다. 한국의 효율적인 환승 시스템을 경험할 때마다 일본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도 하루빨리 디지털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일본은 변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하고 있지만 그 변화를 실행하는 데 있어 매우 느립니다. 한국이 보여준 변화의 속도는 일본에게 큰 교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디지털화와 효율적인 시스템 도입이 일본의 미래를 밝게 만들 수 있는 열쇠라는 것을 알기에 저는 일본이 그 변화를 시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의 디지털화된 일상을 보고 느끼며 일본도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겠지만 일본의 기술력과 국민들의 능력을 결합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 믿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미래 같은 생활이 언제쯤 일본에서도 일상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일본이 그 가능성을 실현할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꿈꿔봅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들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